네, 반갑습니다. 아토즈 논술 구술의 김윤환 강사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교대의 정시, 올해 2020학년도 정시 교대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시간은 춘천교대입니다. 춘천교대. 춘천교대가 최근 들어서 인기가 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좀 교통에 있어서의 접근성 이런 측면도 있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인기가 좀 더 예전에 비해서 높아졌다. 이런 걸 제가 실감을 합니다. 자, 원서 접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일단은 빼고요. 이 학교가 어떤 정시 전형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면접 문제들은 어떤 걸 내고 있는지 이런 정도만 저하고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보, 좀 더 구체적인 상담, 또 뭐 수업에 참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아토즈 논술구술로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되겠어요. 자막 넣어주세요. 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교대 올해 입시에 있어서 전체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예요, 정시. 2020학년도고요. 자, 뭐 우리가 여러 전형이 있지만 역시 일반 전형 위주로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역시 정시 전형이니까 수능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수능으로 뭐 다 갈린다까지는 아니지만 수능이 주요한 지표가 되고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9학년도와 동일하게 수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의 반영 방법이라든지 뭐 비교 내신 대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형 일정을 바로 한번 볼게요. 자, 전형 일정을 보면 원서 접수 여러분들이 26일에서 31일 뭐 다 같이 원서 접수하는 시점에 하시고요. 나군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이제 중요한데 1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그렇지만 1월 10일 전으로 발표를 하고 1월 16, 17, 18 이럴 때 16, 17일에 주로 시험을 많이 치죠. 그러니까 면접고사가 역시 1월 17일 금요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1월 10일 날 1차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한 6일 정도 11, 12, 13, 14, 15, 16 한 6일 정도 시간이 있네요.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좀 약간 나태해진 상황이잖아요. 수능 끝나고 나서 다시 수능 직전에 마무리 대비를 할 때와 같은 그 정도의 강도를 여러분들에게 유지를 하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그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시험은 임박한 직전의 반복적 연습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면접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시기를 아주 충실하게 전략적으로 잘 보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일 좋은 건 역시 반복적으로 문제들을 숙지하고요. 그리고 올해 나올 수 있을 만한 쟁점과 이슈, 특히 교육대학교 면접에서 강조되고 있는 여러 가치 지향점들과 방법론들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게 좋겠죠. 자, 어쨌든 일정을 보면 1월 10일 발표하고요. 1월 17일 날 면접을 치게 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역시 2월 4일 날 나오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모두 춘천교대 학생이 되게 될 겁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확인해 보고 싶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다 넘어가고요. 바로 춘천교대 정시 면접에 있어서의 양상과 유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교직 적성 문제가 있고요. 교직 인성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가 제시한 이제 최근에 문항 정보를 한번 보면요. 여기 들어가 있죠. 교직 적성 문제 중에서 가형 문제를 한번 보면 지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춘천교대의 전통적 방식이긴 해요. A교사와 B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A교사, B교사가 1번 나와 있죠. 초등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의 요소가 무엇인지 비교 설명하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비교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100%는 아니긴 하지만 주로 이 교직 적성 문제에서는 주어져 있는 두 가지의 교육 방법이나 두 가지의 상황을 또는 두 가지의 자료를 던져주고요. 이것들에 대한 비교를 묻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이 비교를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또 듣는 사람에게 변별력 있는 답안으로 인식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겠죠. 역시 1번 문제 비교 문제가 잘 나오고요. 2번 문제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로봇 보조 교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의견 제시 이유 말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택 논증 문제라고 부를 겁니다. 넌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니 반대하니 너는 어느 쪽이 좀 더 나은 것 같니? 이에 대한 주장을 묻고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제시하는 것인데 역시 이런 것들도 어떤 방식으로 말했을 때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지
우리가 뭐 가장하거나 꾸미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대한 채점자에게 나의 논리성,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했다라는 이 느낌을 전달해 줘야 되고 그런 인상을 각인시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로 해설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 해설은 수업 시간에 해보게 될 텐데 어쨌든 주로 1번의 비교, 2번에서 선택 논증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뒤에 가면 뭐 추가 문제들이 들어가 있죠. 보면 우리가 역시 교직 적성 문제에서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A교육청과 B교육청의 예산 편성안의 차이를 비교. 역시 비교 문제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고 근거를 제시하시오. 뭐 이렇게 역시 선택 논증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뻔한 문제죠. 자, 이것도 뭐 넘어가고요. 그래서 교직 적성은 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 상황, 두 가지 이슈,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인물, 어쨌든 뭔가 양립되고 상반되는 두 이슈나 가치를 던져주고 얘들을 비교시킨 다음에 너는 어느 쪽이 좀 더 옳거나 더 타당하다라고 보느냐, 이런 문제를 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교직 인성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교직 인성은 이건 뭐 그야말로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 교대 면접의 가장 전통적인 문제 유형들을 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교직 인성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친구는 누구이며 그 친구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이유를 말해보시오, 이런 걸 묻잖아요. 이거는 사실 뭐 어떤 최근의 이슈도 아니고 최근의 어떤 사건도 아니고 너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느냐, 뭐 너는 읽었던 책이 너에게 큰 감상과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 인물, 책, 이슈 이런 것들이 있느냐를 묻는 약간 이런 개인적 차원에서의 인식과 소양을 묻는 문제들이에요. 여기 보면 뭐 자신이 단점이 있으면 자신의 인생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사례, 자신의 단점이 내 인생에게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사례를 말해보세요.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학생부에 들어가 있는, 언급되어 있는 이런 이슈들 또는 나의 활동들 또는 나의 생활들과 관련된 이슈들을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물론 교직 적성이 꼭 그것만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뒤에 가서 우리가 교직 적성 나 문제를 보면 유튜브를 하는 교사에 대해서 찬반, 비교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또 유튜브 콘텐츠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례를 또 말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요즘엔 유튜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에서 빈번하게 출제하고 있고 쟁점화를 시키고 있는데 미리 준비를 하거나 미리 이것을 예상한 친구들은 좀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역시 전통적 쟁점 또는 나의 개인적인 이슈와 사건과 별개로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문제의 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꼭 개인적인 것만 묻는 것은 아닙니다. 자, 뭐 그런 정도 들어가 있고요. 뭐 뒤에는 비슷하죠. 보면 정시 교직 인성 문제에서 카드 5번째 문제 이런 것들 보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을 소개하고 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 끼쳤는지 말해보세요. 아주 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다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특히 춘천교대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개인적인 쟁점, 이슈 뻔하게 물어볼 수 있는 전통적 문제들요, 이런 것들은 잘 준비를 해두고 약간 대본을 짜두고 연습하고 시험장 가야 되겠어요. 자, 뭐 우리가 더 보고 싶지만은 이런 정도만 간단하게 맛보기로 보고요. 나중에 우리가 수업 시간 들어가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면 우리 아토즈 논술 구술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아토즈 논술 구술을 여러분들이 뭐 수업을 등록해도 되고 안 등록해도 되니까 시험을 임한다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험 직전에 학교가 진행하는 방식들과 또는 기준 같은 것들, 시간 같은 것들을 전부 학교가 공지를 합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을 꼭 하고 시험장 들어가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들 모두 멋진 교사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간단한 소개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